소고이제. 네,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8단계 STP 쇼더 플랜을 맡게 된 스파클팀의 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아는 사이인데 막, 소개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네. 그 전에 성공의 8단계들을 되게 너무 다 열심히, 알차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쇼더 플랜, 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PPT가 좀 허접하고 눈에 잘 안 들어와도 강의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성공의 8단계, 그 중에서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STP 하면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네, 유산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유산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가 건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추가 수입. 그 다음에 뭐, 이 공짜 여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커뮤니티. 이런 다양한 유산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런 유산화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과 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쇼더 플랜은.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추가 수입이나 뭔가 재정적인 자유를 원한다 하면은 우리는 STP 중에 ST 쇼더 플랜 돈이 되는 수익 구조를 열심히 설명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좀 새 삶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느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쇼더 프로덕트.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력이나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을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STP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STP 쇼더 플랜입니다.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안으로 삼았을 때 어떤 삶을 변화시키면서 대안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어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쇼더 플랜, 저도 이제 처음에 쇼더 플랜 했을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어땠냐면 굉장히 막 수능 시험 보기 직전, 왜 시험 치기 직전에 너무너무 긴장되는 그 최고조의 그 긴장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땀이 되게 많은데, 막 한겨울이었는데, 이 겨터파크가 막 작동을 하면서 회색 옷인데도 막 여기가 막 다 흥건히 젖고, 막 손은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벌개지면서, 되게 그 강박관념, 잘해내야 된다는, 예스라는 대답을 꼭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쇼더 플랜이라는 게 예스라는 답을 얻어야지만 잘한 STP가 아니고요. 이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던, 노던, 메이비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얻어내는,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STP를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 뭐 사업을 하겠다, 제품을 먹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절을 받은 것도 잘한 S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절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절하는 그 이유들을 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나중에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절을 받는 것 또한 잘한 S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 Y 영양제가 됐던, 그다음에 유산화 제품의 차별성을 서프를 통해서 보여주던, 돈 되는 보상 플랜이던, 회사 설명이던, 왜 리셋을 해야 되는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예요.
어, 상대방은 돈에 꽂혀 있는데 계속 영양제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상대방은 회사 설명 굳이 필요 없는데 계속 회사에 대한 탁월한 뭐 와이런, 박사, 마박사님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쇼더 플랜을 할 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나 준비 도구나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쇼도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 데이터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유맵을 통해서도 우리 팀 내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죠. 유기트, 유지트. 그것뿐만 아니라 그 로컬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매일 4시간씩 하면 7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굳이 7년까지 안 걸리고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내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평생 기술로 내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하면 다시 기본적인 지식부터 내가 연습을 해보자 해서 되게 한 달 딱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어요. 뭐 매일 꼭지를 바꿔서. 이날은 Y영양제, 두 번째 날은 서플, 뭐 보상이 좀 약하다, 그럼 세 번째 날은 보상. 그래서 매일 조금씩 뭐 20분씩만 투자하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정말 자신감이 많이 쉽게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무한 반복, 매일 조금씩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연습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험 데이터인데요. 이제 만약에 고객님을 만났어요. 아니면 2대1 미팅을 나가더라도 상대방과 나의 케이스가 되게 비슷해. 그렇다면 그 고객의 욕구와 맞닿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상대방은 나한테 일단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설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이 스토리라면 더 쉽게 공감이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마이 스토리가 그 상대방의 그거랑은 좀 달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왜 강의 들었던 그 사례를 떠올리면서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내주면 그것 또한 상대방한테 이제 공감이 충분히 많이 가고요. 이렇게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그 효과본, 그 다양한 사례만큼 소비자들한테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강의가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 것 같아도 자꾸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정말 그게 큰 사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왜 뭐 그 STP 할 때 그런 체험 사례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룹에서 이렇게 제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자, 그 C300에 그 효능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분홍색 책자,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레이스 트렌드, 거기 안에 박사님 쓴 그런 사례도 우리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펴서 설명해 주시면은, 정말 제품 빨리 나도 먹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터치해서, 제품을, 음, 그분이 이제 먹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프로가 되는 과정이고 어느 회사를 입사해도 인턴 사원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막 제품에 대해서 에브리데이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프로 후라바너는요, 뭐 기적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너무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좀 판매 영업으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심을 전달하고 이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마이 스토리겠죠. 어, 아, 이 사람도 나랑 되게 되게 비슷하게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근데, 내 건강을 정말 걱정해주네. 나의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을 되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구나. 라는 이 진심 터치가 되면은, 어, 되게 안도감을 갖게 되고, 지금 만약에 당장이라도 제품을 구입을 안 했어. 쓰리빗을 안 끊었어. 그러더라도 나중에라도 아, 그 사람 느낌 좋았는데 이 사람 이 유사나라는 거 그냥 느낌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런 어떤 지식 전달, 판매보다는 가치나 진심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감 있는 모습, 활력 있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이런 아우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복장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너무 이제 오늘따라 그거 되게 기운이 없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메이크업을 좀 빨간 립스틱을 좀 칠해 본다든지, 좀 활력 있게, 그렇게 모습을 딱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면 아, 이 제품을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나도 저렇게 활력 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복장, 이제 왜 딱 그 몇 초 안에 이제 다 스캔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고 오는지, 이런 이미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이 몇 초 안에 이제 스캔이 되면서 뭔가 이제 이미지 고착이 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단정한 용모와 복장에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이어리에 보니까 어 슬리퍼와 월남 치마를 입고 옆집에 가는 여성 사업자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마치 인류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청소부 아주머니의 자세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슬리퍼랑 그런 좀 시쭈구리한 그런 복장으로 가면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못 모를 때 그냥 있던 옷 그냥 깔끔한 것 같아서 입고 갔는데 그런 영상들이 자꾸 볼 때마다 되게 너무 머쓱하더라고요. 월남치마를 입고 막 발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깔끔한 복장, 용모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검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막 연습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인형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 뭐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나는 A부터 Z까지 내가 외운 거를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잘한 STP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점점점 되게 지루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향 파악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결론부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좀, 이혼을 하고 아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꾸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막 공감대를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나가시겠지만, 그런 상대방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눈이 반짝하는지, 건강 얘기했더니 별로 되게 지루해. 그러면 돈 얘기를 했더니 눈이 반짝거려. 그런,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되게 살피면서 STP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그냥 돈이겠거니 건강이겠거니 하고 그냥 STP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하지 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대1 미팅을 파트너가 요청한 스폰서로서 2대1 미팅을 하러 갔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뭐, 영양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지요? 라고 먼저 확인하고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어. 갔는데, 아, 그 돈 버는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들었는데, 맞죠? 했는데, 아니요, 저 뭐 건강에 대해서 영양제 사 먹으려고 뭐 이렇게 만나뵈려고 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냥 일단 추측하지 말고 질문부터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비염이나 뭐 다이어트나 리셋 디톡스나 이런 거 상담을 이제 그 상대방이 궁금해서 만나더라도 이제 막 우리는 막 오토파지 뭐 얘기해 줄 게 막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A부터 막 Z까지 또 막 다 해요. 우리 막 그 뭐 노벨 뭐 생리학상을 받은 뭐 무슨 교수 이름까지 해가면서 막 논문 발표하듯이 막 그러는데 그냥 어떤 부분이 고객님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게 개선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 상담이야. 그러면 일단 몇 킬로까지 빼고 싶은지, 그동안 다이어트를 뭘 해보셨는지, 어,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돈 버는 것도 이제 그 전에 했던 일이 뭔지, 얼마 정도 벌고 싶은지, 이런 거를 추측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STP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질문을 많이 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클로징은 확신 있게 먼저 손 내밀자라고 했는데 2대1 미팅을 가더라도 이제 너무 스폰서한테 의존하기보다 그 사람은 나를 믿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신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스폰서의 미팅이 끝난 후에는 내가 먼저 이제 이렇게 다이아급의 스폰서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당연히 듣고 안 하면 제가 바보지 하고 약간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간 한국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결정장애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분들은 빼고, 이제 저는 결정장애 최고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 나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라든지, 한번 제품 이거 진짜 먹어봐. 너 100% 좋아져. 내가 가이드한 대로만 먹으면 너 진짜 좋아져. 라든지, 그런 식으로 클로징은 내가 확신 있게, 내가 먼저 제안을 하고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직급이 이제야 빌리버고, 이제야 뭐 빌더 나부랭인데, 내가 어떻게 확신을 줘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가게를 오픈할 때 보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보고 싶어서 정말 잘 꾸려 가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단 먼저 결단을 하고, 잘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나의 확신,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확신도 없이, 어,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보고서 이 일을 하고 제품을 먹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부터 좀 자신감 있게 확신 있는 모습을 어필을 해야 그 상대방도 그래 얘처럼 한번 나도 이렇게 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좀 기세로 하는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싸움? 기세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뭐, 이상한 정보 주는 게 아니라, 믿져봐야 건강 챙기고, 추가 수입 뭐, 받고 제품 공짜로 저기 벌어서 먹고 돈 버는 되게 훌륭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실수하고 어차피 실력이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절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다이어리에도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문구를 남겼는데요. 여기 보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날개짓이 있기에, 날개짓이 있기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2시간 일해도 30만 원밖에 후원수당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래요. 그것도 또한 쌓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단계까지가 힘든 거니까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는 것만 해도 되게 힘이 나길래 공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이것도 이제 책자에서 저도, 힘들 때 이렇게 책 안 읽던 사람이 이렇게 또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컨택할 때 사람들에게 노를 받는 것이 더 힘이 듭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힘이 듭니까?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게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게 더 힘이 듭니까? 이거를 보니까 되게 그래,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어. 내 이 사지 멀쩡하고, 입도 달렸고, 내 이렇게 연습을 잘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거저 해봤자지고, 하는 약간 좀 배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확신 있게, 거절 그냥 당한다고 생각하고 STP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진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정골드님의 STP 잘 들어보셨나요? 네, 되게 수정골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상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 여섯 번째 강의는 우리 이효숙 골드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PPT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룬다의 이호숙입니다. 우리 오늘 수정골드님 얘기 들으니까 못할 것도 없네요. 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만남부터 클로징까지 STP 강의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성공의 8단계 중에 그 STP에 이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후속 조치. 그러면 이 후속 조치의 같은 말이 후속 관리죠. 후속 관리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정의를 읽어봐 드릴게요. 후속 관리란 시작하는 사람을 일관되고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통해서 리더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후속 관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 관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후속 관리 시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보상 플랜을 통한 결단과 목표를 갖게 해주고 또 사업적인 비전 제시를 해주고 미팅 실력을 키워주고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고 파트너님 팀 만들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유산화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이 후속 관리 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 이 후속 관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대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스폰서가 주도적으로 리드했을 때 그 계획하에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너무 봐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성장이 늦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사업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업 결정 후에 이 후속 조치의 시스템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여기 글을 써놨는데요. 그 중에서 1대1 미팅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2대1 미팅, 홈미팅과 본사 로컬, 또 지방 세미나, 스타트업 세미나, 또 석세스 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 또 유캠프를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리더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컨벤션에 또 비전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치 유사나 타임에서 우리가 제품 공부도 하고
또 셀라비브 체험도 우리가 시연도 하는 거를 정확하게 배우면서 거기에서 또 마인드십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킥오프나 또 우리한테는 강력한 또 사업 도구가 있잖아요. 유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신 후에라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무조건 복제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무조건적이래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결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작성대로 어떤 사람이 먼저 초청될지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될지 순서를 정해서 초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과 그 클로징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고 상담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정해주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 복대까지 했을 때 성공의 8단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설명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조치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yes, 아니면 maybe, 아니면 no다. 이 세 가지 중에 다음입니다. 그러면 yes,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답이에요. 사업을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단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정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후원할 것인가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파트너를 우리가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 파트너를 콕 찍겠죠. 그러면 그 파트너의 PPPS 기간인 8주를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대1 미팅과 트레이닝을 분명히 중요하게 해줘야 되고 회사 제도와 또 다이어리 작성법도 알려줘야 되고 스케줄 관리, 주문 안내법도 당연히 숙지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홈미팅, 본사 로컬, 세미나, 석세스 코어 아까도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Y 영양과 또 제품 군별로 요약 설명해주는 우리 흰책자 있잖아요.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주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명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화의 특징과 또 서플리먼트, 또 비즈니스 가이드 자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이드 해주시고 소비자나 또 파트너가 생기면 도와줄 수 있도록 빠르게 연습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가이드를 얼마만큼 빨리 해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장 속도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실적 보고서를 펼쳐보고 또 후원 수당을 분석하고 보상 플랜을 이해시키면서 연습시켜주는 게 우리가 또 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짝꿍,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성장시켜주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스폰서인 것 같아요. 물론 형제라인 UDT 팀도 있지만 내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안내해주고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얼마만큼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이거의 후속 조치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maybe 두 번째 생각해 볼게. 애매한 답을 냈을 때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 고민하는 그들을 위한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중에서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좋은데 유지가 부담이 돼요. 거절이 또 두려워요. 또 아니면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소개할 사람이 없어요. 제품을 써보고 생각해 볼게요. 또 기타 등등 다양한 이런 말들이 나올 때요.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 다섯 번째 질문 있잖아요. 소개할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질문으로 초대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책. 거기에서 제가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다시 역질문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맥이 없으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공감.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인맥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인맥보다는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인맥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사나 스타트업 세미나나 이런 본사 홈미팅이나 이런 데로 초대해서 그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이 이런 메이비들한테 애매한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있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상대가 생각해 본다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후속 조치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메이비로 애매하게 생각해 볼게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또 yes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no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랬을 때 yes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매입이고 no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매입인데 그러면 생각해 볼게. 글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등의 답변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거절을 하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염려돼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질문을 통한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이었고,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본사로 초대할 테니, 홈미팅으로 초대할 테니, 스타트업으로 초대할 테니, 해결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매입이랑 부정적인 매입이가 우리가 확인이 될 거란 말이죠. 분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당신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주저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고 이 질문을 하면 상대는 각종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이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민하는 것들, 아까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팅 또는 세미나 장소가 있다면 저와 함께 참여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겠어요? 이 질문에 yes면 yes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no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매입으로 정중한 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확실한 그 분류가 되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사업을 거절한 것은 제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안 하겠다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앞으로 너를 볼 일도 없다라는 의미도 전혀 아니고요. 요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상대의 거절을 인정하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를 위한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이때는 내가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대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잘 알겠어. 인정. 일단 공감해주고. 그런데 혹시 우리 제품 중에 사용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 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사업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품은 우리가 먹어보게 하고 사용해보게 하는 후속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있다라고 대답하면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제품이 전달되었다면 이 세 가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용해보니 어땠는지, 내가 집중할 만한 어떤 좋은 제품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확인하면서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전달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하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냥 관계 유지를 위한 타이밍을 그냥 우리가 다시 기다리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사람을 거절했다고 관계를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와 소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타이밍이 또 오겠지라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후속 조치 로드맵이에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다음 미팅을 통해 사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 제안, 예스 패턴으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사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한테는 제품 제안을 통해서 노 패턴대로 화살표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예스인 사람은 결단의 정도를 체크해서 시스템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7단계 교육 및 상담을 우리가 쭉 해주면 돼요. 그런데 확실한 노하우는 제품만 제안하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제안조차도 노인 사람은 관계심만 하면 되는 거고 제품 제안을 했을 때 예스인 사람은 소비자 관리를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때 소비자 관리일 때 불만족하는 사람과 제품 만족하는 사람을 분류해서 불만족한 사람은 관계심만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제품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PC 가입을 하고 또 재구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보면서 사업 제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이 메이비가 또 있는데요. 이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체크를 하면 돼요. 이때 예스인 사람은 긍정적인 메이비인 사람은 예스로 돌아가서 결단 체크해주고 시스템 안내해주고 7단계 교육을 해주면 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노라고 대답한 사람은 부정적인 매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노 칸으로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제품 제한이 있죠. 제품 제한만 해주는 거예요. 그때 확실한 노우냐 예스냐에 따라서 관계십을 하거나 제품 만족한 사람은 계속 우리가 관계를 해가면서 PC 가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고 또 다시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 제한을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관계십을 하는 것이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마지막인데요. 이런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계속 해야 되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계속 파트너로만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한테 상담을 요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소통을 통해서 스폰서의 어떤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렇게 체크해주고 또 스폰서를 활용해서 이런 2대1 미팅이나 1대1 미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7단계 교육을 반복해서 우리가 해주는 방법들이 이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시간 관리, 그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또 스폰서와 얼마만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후속 조치가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성공을 빨리 하느냐 더디 하느냐의 차이가 이 후속 조치에서 어떤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을 때 이 후속 조치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후속 조치 제가 설명이 미흡했지만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림으로 이걸 보시면서 한번 다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해석글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업 설명, 다섯 번째 스텝 사업 설명과 여섯 번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어, 제가 혹시 테이스파님 혹시 남은 시간 동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오늘 우리 최주정 그리고 이호수 골드님께서 STP와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만요. 사탕 좀 베풀게요. 이 STP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쇼더 플랜이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산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더 플랜.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유산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소비자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흰 책자로 쫙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쇼더 플랜이다. 이게 사업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친책이 없어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저는 그거 STP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줍지 않게 그냥 이렇게 뭐 제품을 하나를 전달을 했어도 빙빙 돌다가 그냥 제품만 주고 왔다든지 제대로 된 제품을 드시는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 제품으로 인해서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건강해지는 것을 또 나아가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고 싶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먹거나 공짜로 먹거나 벌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라는 등 이렇게 끝까지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게 STP인데 우리가 그 쇼더 플랜이라고도 하지만 쇼더 피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 뭐 UDT의 어떤 장점, 나의 팀의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또 막 빗대서 비즈니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꼭 보상 플랜을 풀지 않아도 우리가 STP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STP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리더님들이 요새 가장 안타까운 게 본인들 그 명단 상담 해드리다 보면 예전에는 막 명단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명단을 이름은 써갖고 오지만 이 중에서 그렇게 맨날 사람을 만나는데 STP를 해봤나요?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유산화를 정말 전달해보고 싶은 그게 제품이든 비즈니스든 상관없이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STP까지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막 뭔가 꽉 차게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도 듣고 싶지 않고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 자리조차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꼭 2대1로 스폰서를 대동해서 해야지만 STP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본인들도 본인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가볍게 툭툭 던질 수 있으니까 꼭 STP를 반드시 소비자에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하는 STP는 어떤 걸까요?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한번 설명해 줘도 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볼래? 이것도 STP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2명 소개하면 이 정도 들어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도 STP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비자를 지나쳐서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사업자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교류하고 있는 관계십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STP를 해줄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또한 우리 휴스콜드님께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제품 전달해놓고 비즈니스 전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답을 들을까 두려워가지고 후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알이 많아? 이렇게 맛이 없어. 개떡 같아. 이거 먹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뭐 피부가 더 뒤집어졌어. 뭐 이런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후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거 전달해놓고 내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이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를 막 차단하지 않을까 피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달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니 내가 내일도 모레도 당분간 며칠간은 언니 잘 드시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제품만 전달해놓고 이게 어떤 그 효능을 일으키는지 어떤 반응이 언니한테 나오는지 전혀 모른 채로 제품만 팔아먹는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언니가 이 제품 나처럼 잘 드시고 정말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이 제품 언니한테 소개한 건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그거 내 직무유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게 뭔가 조금 습관화가 되면 그 다음엔 한 일주일 후에 체크, 2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이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야, 씨, 나 이거 제품 별로,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시중보다 더 비싸고, 하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원래 쓰던 걸로, 원래 먹던 걸로 나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리더님들.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저도 그래서 놓친 사람들 진짜 많아서 제가 요즘 뭐 하냐면요. 그 놓친 소비자들한테 다 연락하고 있거든요. 십수년 전에 사람들한테도 카톡을 보면 저 지금 이거 줌 하기 전에도 지금 그 십수년 전에 제가 유산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제가 말하지 않았었던 그 명단이 제가 첫 홈미팅에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소개해서 와 있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됐었죠. 서로 형제라인이 돼버렸으니까 내 명단이었는데.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그 위에 분이 유산화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 친구도 점점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카톡에서 아빠라고 그냥 쳐봤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 카톡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제가 아빠라고 쳤는데 어떤 누군가의 대문글이 보고 싶은 아빠 유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분에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더라고요. 십수년 전 내가 시작할 때 다른 라인에 와 있었던 홈미팅에. 그래서 물꼬가 펴가지고 제가 대답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얼굴을 한번 보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리더님들. 결국은 내 명단들도 지속적인 이런 어떤 그 쉽도 저는 후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순간 다 내 것이 아닌 게 된다. 여러분들의 명단 다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제품도 그렇게 후속을 밀착을 해야 그 사람이 사업자로 올 수 있는데, 사업자로 된 사람조차 또 후속을 안 하면, 아씨, 내가 또 너무 쪼는 스폰서 될까 봐. 또 너무 들어가면 얘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막 관심 안 두고 막 후속 안 해주시면 그 애기 파트너는 집에 갑니다. 어, 제대로 이 일을 알기도 전에. 아, 이 언니 뭐야. 나 가입시키죠. 그냥 꿀까지 그냥 입에다가 발라가지고 입술에다가 쳐넣을 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꼬시더니 내가 가입하니까 나 신경 하나도 안 써주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리더님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더군다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밀착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오히려 제가 매달렸어요. 건스폰서님한테. 건스폰서님 워낙 바쁘셨고, 저 가입한 지 10일 만에 미국으로 사라지셨다가 11일 만에 저 PPPS 거의 끝날 때쯤에 돌아오셨었거든요. 저 새벽마다 통화했습니다. 새벽 3시에 막. 거기 미국 시간이랑 다르니까. 그렇게 신규가 나왔을 때는 완전 밀착 후속. 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소비자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후속을 잘 하시는 사람만이 계속 그 뎁스가 내려갈 수 있고, 그 신규분이, 이 유산화에 또 UDT의 문화에 빠르게 정착하시고 일머리를 잡으셔서 정말 재밌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후속 조치까지 오려면 리더님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팔에 초대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대1 미팅까지 연결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반드시 STP 하셔서 후속까지 해야만 내가 파트너든 누구든 생기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동안 들으셨던 모든 강의를 다시 녹화본을 들어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범 리더님 영상 녹화 중지해 주시고요.